안녕하십니까. 피어스토리즈의 김민철입니다. 네, 제가 항상 지난해도 딱 요 시점에 왔을 때 그 미션을 갖고 왔는데 사실 저번에도 미션을 실패했거든요. 시간을 줄여서 고객분들이 좀 더 고객 패널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 더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짧게 하고 고객 얘기를 좀 더 들리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는 시간을 못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그 미션을 좀 줄여보고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 메시지는 지금 제가 이제 좀 차세대 데이터 센터 구축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계속 들었던 얘기의 반복적인 내용을 한번 좀 한글말로 좀 전달을 가볍게 들으시는 걸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하는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정말 퓨어가 고객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이 고객분들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계속 반복적인 메시지를 계속 이 세션마다 전달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면서 그 요약된 얘기를 한글로 잘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년에 저희가 플래시 어레이 300이라는 제품을 1세대 제품을 만들었었고요. 그때 저희가 갖고 있었던 그 고객들한테 전달했던 메시지가 이 네 가지입니다. 10배 빠른, 10배 작은 상면으로, 그 다음에 10배 적은 에너지 소모를 하고, 그 다음에 10배 더 단순한 올 플래시 스토리지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때 2012년도만 해도 결국에는 15,000rpm의 하드디스크를 대치하는 그 올 플래시 스토리지로 지향을 했고요. 그래서 2012년엔 저희가 스토리지 하나를 대치를 하려고 했지만 저희한테는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고객분들한테 전달했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올 플래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걸 2012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부분은 이제 최소한의 용량, 최고의 성능 요건만 있던 티어 0,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품을 내놓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절감 기술, 그 다음에 OS 부분에서 플래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 대비 저희가 플래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를 OS 레벨에서 추가하는 것을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 저희가 상용의 SSD가 아닌 다이렉트 플래시 메모리라는 모듈을 갖고 로 낸드를 갖고 저희가 플래시를 관리하는 DFM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출시를 했고요. 거기에 동시에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스케일 아웃 제품의 플래시 블레이드를 내놓게 되었죠. 그래서 좀 더 데이터 센터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하이브리드 어레이를, 실제로 성능과 비용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하이브리드 어레이 플래시 어레이 C를 만들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2023년도에 이제 플래시 어레이 E라는 제품으로 결국엔 티어 3, 그 다음에 로그나 아카이브를 저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데이터 센터에 올 플래시로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제품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필러를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능, 그 다음에 중간의 성능과 용량을 필요로 하는 밸런스드라는 부분으로,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용량만 추구하는 요 세 개에서 제품군은 밑에 보시다시피 두 개로, 첫 번째는 스케일 업 제품으로 플래시 어레이 제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플래시 블레이드 S라는 제품이 있고, 그 두 개의 제품을 관리하는 AI 오퍼레이션 베이스의 퓨어 1, 그 다음에 그거를 클라우드처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퓨어 퓨전이라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티어 1의 OLTP 업무들이나 아니면은 어널리틱스 업무들이나 아니면 가상화 통합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EDA 업무를 돌리는 데 사용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편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저장형의 업무에도 올 플래시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희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올 플래시 데이터 센터를 가게 되는 저희의 제품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한 저의 큰 원칙은 에버그린인데, 에버그린은 뭐냐면 결국엔 클라우드처럼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저희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품들을 성능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제품들이 스케일이 됐을 때 어떻게 단순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요거의 큰 세 개의 원칙을 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최적화된 시스템이란 뭐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완벽하게 최적화게 된 시스템이 되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벤더사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말의 의미는, 저희가 만약에 상용 SSD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집접도를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용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원하는 집접도를 만들 때까지 저희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집접도를 늘릴 수 있는, 스케일을 늘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상용 디스크가 최대로 단위별로 갖고 있는 거를 더 많이 꼽을 수 있는 그냥 쉘프를 만드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상면은 늘어나게 되겠죠. 상면을 줄이면서 집접도를 놀리려면 결국엔 단일 SSD가 집접도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플래시의 활용을 극대화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모듈형 시스템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에버그린을 지원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라이크하게 제품들이 서비스 중단 없이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계속 10년 20년 고객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디자인을 하게 된 게 모듈형 디자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퓨어 스토리지가 올 플래시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오늘은 계속 나오는 다이렉트 플래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의 다이렉트 플래시가 가지는 최고의 장점은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로 성능, 그 다음에 집접도, 안정성, 효율성인데요. 성능이란 부분에서 보면은 저희가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는 뭐냐면, 낸드는 업데이트를 할 때 항상 지우고 써야 됩니다. 그럼 지워야 될 때 항상 성능 저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처음에 OS를 먼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플래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위에 보시는 게 퓨리티 OS하고 일반 SSD를 사용했을 때 낸드를 개선했을 때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을 줄이는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이렉트 플래시가 나왔을 때 더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을 줄일 수 있게 돼서 실제로 다이렉트 플래시를 사용하시게 되면 다른 거보다 아까 전에 그 고객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라이트가 굉장히 속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가시게 되면 집접도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플래시를 극대화, 아까 전에 지금 현존하는 상용 SSD QLC 베이스가 30테라입니다. TLC도 30테라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곧 나오는 게 36테라짜리 TL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올해 또 75테라짜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QLC 제품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025년도에 보면 150테라짜리 QLC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 300테라짜리 QLC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 그 에이미 파울러라는 그 VP가 들고 오신 그 쉘프 보셨죠? 그 디스크 보죠? 그게 하나가 300테라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집접도를 늘릴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SSD보다 5배, 그 다음에 HDD보다는 7배 정도 안정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디스크를 가는 시간에 더 이상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보시면 ARR 리턴 레이트가 DFM을 보면 거의 0.3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더 효율적인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효율성입니다. 저희가 만든 DFM이 결국엔 전력을 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펩타를 구성하실 때 사용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새로운 지표가 있습니다. 와트 퍼 테라바이트. 보통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를 할 땐 테라당 단가라고 했는데, 와트당 얼마나 집접도를 높일 수 있는가라는 걸로 했을 때 퓨어 스토리지가 효율성인 측면에서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장표를 넣은 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언제부터 만들었냐? 지금 2015년서부터 퍼스트 프로토타입이 나오게 됐고, 지금까지 QLC 제품만 3세대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성능 향상을 하면서 결국에 얼마나 집접도를 높이고 얼마나 스케일러빌리티가 되고 얼마나 안정성 있는 제품이 되는가를 계속 저희가 그 여정을 갖고 왔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DF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에버그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쓰는 말이다. Simply keeps better. 그러니까 계속 고객분들은 데이터는 그대로 있으신데
컨트롤러 업그레이드, 쉘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 없이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올해 이제 출시한 게 이제 플래시 어레이 X가 7세대 제품이고요. 플래시 어레이 C가 이제 4세대 제품입니다. 그래서 나온 제품들은 매번 제품이 나올 때마다 한 30%에서 40%의 성능 향상과 그다음에 집접도나 아니면 효율성 부분에서 이렇게 상면이 적은 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실 때 훨씬 비용 효율적인 제품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이제 75테라 QLC DFM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그거와 연동해서 나오는 것이 플래시 어레이 2라는 제품이고 이것이 이제 하드 디스크를 타겟으로 해서 결국에는 비디오나 이미지 저장 용도, 로그 아카이브 저장 용도로 해서 기존의 하드 디스크가 있었던 롱텀 아카이브 영역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올 데이터 센터를 아우르는 제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계속 제품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저희가 올 플래시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걸 고객의 효득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고객이 가장 적은 리소스로 더 큰 성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목표는 뭐냐면 결국에는 비용 절감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고객분들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가장 클리셰적인 얘기를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GSDC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사이언스 익스페리멘탈 데이터 허브 센터라고 해서 키스트에서 운영하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데이터 센터인데요. 지금 61년 만에 처음으로 절반을 셧다운했습니다. 여기 헤드라인을 보시면 전기료가 무서워 셧다운이랍니다. 그 얼마나 전기료가 무서워서 셧다운을 했습니까? 올해 전기료만 5번을 인정을 했는데요. 그거가 어느 정도를 갖고 있다면 여기서 보시면 원래 작년까지 전기료를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3억 5천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예산을 잡았을 때 4억 원이었는데요. 실제로 써보니까 지금까지 4억 원을 이미 초과했고 올해 모든 내용을 썼을 때 전기료만 7억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분들이 저희가 서베이를 했을 때 보면 한 87%의 고객분들이 에너지 때문에 IT 전략을 바꿔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보시면은 미국하고 이제 유럽에서 이런 대답을 하셨던 거죠. 근데 여전히 옛날에는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객분들하면 상면하고 전력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을 추구하는 제품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엔 뭐 때문에 다이렉트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덴시티를 높일 수 있고 시스템 레벨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와트 퍼 테라바이트가 집접도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거를 한번 수치화를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존하는 HDD의 가장 큰 집접도 용량은 20테라고요. TLC는 30테라고 QLC는 30테라입니다. 근데 퓨어 스토리지는 올해 36테라, 48테라, 75테라입니다.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와트당 용량으로 봤을 때 실제로 2배가 되는데 그 두 번째 와트 퍼 페타바이트를 보시면은 실제로 그 에너지 효율은 4분의 1로 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펩타를 구성하는데 75테라 대비 30테라 QLC로만 구성을 비교를 하신다면 그러면 실제로는 저희가 직접 그 와트당 테라바이트를 2배를 줄였지만 실제로 전기료는 4분의 1을 줄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전기료,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스토리지를 도입하실 때 도입 구매가가 아니라 실제로 5년을 운영하셨을 때 얼마나 운영 효율적인가라는 것까지 고민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결국에 이 제품이 탁월한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고객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효득은 이것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테라당 단가로 보통은 하시지만 새로운 지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성능은 와트의 IOPS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 와트당 테라바이트로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RFP에 내실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벤더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의 테라당 단가도 구매에서는 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하면 그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실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이제 랩업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 플래시 데이터 센터를 3개의 축, 그다음 최고의 성능, 밸런스된 성능과 용량, 그다음 궁극의 용량을 하는 제품군이 2개가 있고 그 2개를 관리하는 피어원과 그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클라우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오토메이션 툴, 오케스트레이션 툴인 피어 퓨전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제품별로 본다면 결국엔 저희는 플래시 어레이 X는 XL이라는 궁극의 티어 제로부터 로그 아카이브까지 할 수 있는 플래시 어레이 2라는 제품이 있고, 그것이 이제 스케일 업 제품이고, 스케일 아웃 오른쪽에 보시면은 결국엔 스케일 아웃으로 비정형 데이터, 어널리틱스나 AI, ML을 돌릴 수 있는 플래시 블레이드 S나 그 데이터들을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플래시 어레이, 플래시 블레이드 2라는 제품으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조금 줄인 것 같고요.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시간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